자, 인터뷰 지금은 지방시대 시간입니다. 인천광역시 의회가 지난 7월 개원 3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제8대 인천시 의회는 후반기가 시작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7차례 105일 동안 회기를 운영을 하면서 조례, 예산, 결의, 승인안 등 모두 322건의 안건을 처리를 했는데요. 자, 그동안의 성과와 의정 방향에 대해서 인천시 의회 신은호 의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직접 또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어요. 자, 신은호 의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어떻게 바쁘게 잘 지내시고 계셨죠? 코로나 팬데믹 상황인데 우리 시민들이 많은 어려움 속에 있지만 저희들이 그 책무를 소홀히 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바쁘게 보내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바로 그러면은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네. 그 지난달에 그 인천시 의회 후반기 1주년 그리고 시의회 개원 30주년을 맞았어요. 참 소회가 어떠신지 이걸 좀 먼저 좀 여쭤보고 싶은데 1주년 평가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 의장님. 그 우선은 이제 그 지방자치가 새롭게 출발하게 된 계기가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저희들이 1991년도 이제 주방 의회가 출발하면서 금년 30년을 맞게 됐습니다. 네. 굉장히 의미 있고 뜻깊은 해이고요. 오래됐네요. 네. 그 특별히 이제 시민들의 그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대한 열망이 또 그 기대가 컸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다고 보고요. 그 과정을 거치면서 그동안 생각했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실제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지방자치 시대가 열리고 있다. 앞으로 미래 100년은 정말 시민들과 함께 열어가는 지방자치와 분권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예. 뭐 계속 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아울러서 이제 그 지난 연말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이 32년 만에 됐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저희들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주민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 저는 지방의 개원 30주는 그런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야만 한다는 강한 메시지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제 제가 8대 후반기 작년 7월 1일자로 이제 출범하면서 의장직을 맡게 됐는데 예. 캐치프레이가 겸손하게 소통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의회 구현을 목표로 시민의 목소리, 작은 목소리도 소홀하게 없이 정말 경청하며 소통하며 또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펼쳐왔고요. 그 저희들이 그 코로나 팬데믹 원년 작년 같은 경우는 방어 전이었다면 금년에는 정말 공격적으로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요. 아울러서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커다란 성과도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민선 7기 박남춘 시 정부와 함께 주요 인천의 현안 사업들을 그동안 주민 수거원 사업으로 남았던 것을 차근차근 챙겨가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부평 캠프마켓이 81년 만에 시민품으로 돌아와서 개방 그렇죠. 일부긴 하지만 예. 되었고요. 또 K 바이오랩 허브 유치를 또 시민들이 염원 속에 했고요. 또 아울러서 늘 오랫동안 바랬던 시민들의 수원 사업인 제3육교가 착공돼서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렇죠. 또 청라 의료복합타운에 서울의 아산병원을 유치해서 인천 시민들이 보다 더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초를 마련하는데 저희들이 역량을 집중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평 캠프마켓 관련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잠시 후에 또 다시 한번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요. 신 의장님, 저 쓰레기 매립지 얘기를 좀 여쭤볼게요. 먼저 그 2025년에 종료가 되는 이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에 대한 우리 시의회의 입장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좀 한 말씀 해주시죠. 그
이제 민선 6기 지방 정부에서 사실은 사자 합의의 일부 그렇죠. 네.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대단히 이제 그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300만 인천 시민은 반드시 2025년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를 종료한다는 목표로 또 박남춘 시 정부가 환경특별시를 선언했습니다. 이거는 그 환경 주권을 회복하자는 그런 차원이고요. 물론 이제 사자 합의에 의해서 이 일이 진행되지만 우리 인천 시민들의 요구가 워낙 강하고 반드시 친환경 자체 매립지를 조성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네,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되고요. 서울과 또 경기도는 본인들이 배출한 쓰레기는 본인들이 처리한 배출지 처리 원칙을 반드시 수용해야 될 것이다라는 네. 말씀을 좀 강력하게 드리고 네. 저희들이 30년 넘도록 서울시가 약 수도권 매립지 40% 119만 톤, 경기도가 38%인 115만 톤, 그중 나머지 약 20% 내외의 인천 시민이 이제 배출한 쓰레기를 수도권 매립했는데 전체 약 80% 정도가 서울과 경기도 쓰레기입니다. 그러면 고스란히 그런 환경 피해에 대한 것은 인천 시민들이 30년 이상 받고 있는데 정말 이 부분을 그대로 방치해야 하는 것이 인천 시민을 위한 것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서 반드시 이 서울시 오세훈 시장과 경기도 이재명 지사는 환경부와 함께 사자 협의회 배출지 처리 원칙을 반드시 지키고 이제는 본인들이 배출한 쓰레기는 본인들이 처리하는 그런 친환경 쓰레기 처리 원칙을 반드시 준수해서 인천이 쾌적한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인천 시민들의 역량을 집중하고 모아갈 것이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네. 이런 과정에 이제 우리 인천 시민들께도 친환경 쓰레기 매립 정책을 진행하려면 다소 불편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거는 시대적 요구이고 미래 지향적 가치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될 그런 환경 정책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면에 있어서 시민들을 설득하고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집행부하고 있는 일에 철저히 저희 소통을 더욱더 강화해서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소해 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고요. 예. 또 부족하면 시정지리와 행정사무감사 특위를 구성해서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더욱 강화할 것이고요. 또 시정부가 추진하는 친환경 자원순환 정책이 지역 주민들이 확실히 가치로 실현될 수 있도록 예. 꼼꼼하게 챙겨서 적극 지원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신은호 의장님께서 상당히 또 저 꼼꼼하셔서 그렇게 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그리고 이제 내일 오늘은 이제 우리 신은호 의장님이 오셨고 내일은 또 박남춘 시장께서 직접 또 스튜디오에 나오시니까 네네네네. 매립지 관련해서도 또 한 번 더 여쭤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내년에 그 지방자치 전부 개정안이 이제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개정안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좀 부족하고 또 시행을 앞두고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이 부분도 좀 말씀해 주시죠. 우선은 이제 이번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통해서 주민 참여권이 대폭 강화됐고 확대됐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참정권 조항 정비와 자치 입법권 보장, 주민 조례 발안제 제도 등 주민 감사 청구 제도까지 직접 민주주의 형태의 실현을 할 수 있는 주민들의 요구가 지방자치법에 전부 개정돼서 반영됐다고 볼 수 있고 다만 이제 의회법 개정이나 시행령에 저희들이 요구한 내용들이 일부 반영되지 못한 부분은 아쉬운 부분으로 남아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지방의회로 보면 금년이 30주년인데 정말 저희들이 요구했던 사항들이 독립적 기관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뒷받침이 좀 부족하기는 합니다. 다만 그동안에 실행하지 못했던 정책 전문 인력 도입과 인사권 독립, 지방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지방의 책임성이 이제 더욱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권한이 부여된 만큼 지방의회도 그 책임성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무한 책임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요. 예. 2024
2023년부터 이제 단계적으로 정책 전문 인력이 도입이 되는데 이게 1인당 1명이 아니라 2인 1명으로 이제 그 순차적으로 확대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또 사무처 직원에 대한 임용권도 의장이 임용되도록 되어 있지만 의의 자율적인 조직 편성의 그 보장이 없어서 대단히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시의회의 조직 편성을 의장분들이 못 하십니까? 지금 현행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시행령을 저희들이 그 요구한 여러 가지 내용을 시행령에 담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안행부에서 어떻게 할지 그런 부분은 좀 저희들이 강력하게 좀 지켜보고 그런 부분이 이제 삽입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예. 그나저나 우리 저 신은호 의장님 지금 오늘도 뭐 거의 주제가 저희 방송이 거의 확진자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좀 비상이다. 이게 네네네. 이제 지금 주된 내용들인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역 경제가 지금 뭐 거의 뭐 좀 과장하자면 파탄 수준이잖아요. 지금 네, 상황이. 그렇습니다. 네네네네. 그래서 우리 인천시 의회만의 어떤 그 대응 방법 같은 게 있으신지 이 부분을 좀 여쭤볼게요. 그 우선은 이제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난해 저희들이 위기 관리를 하기 위한 그런 목표로 설정을 했다면 금년에는 코로나 극복과 시민의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한 공격전으로 저희들이 전개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지난 1월에 인천형 민생경제 특별지원 대책을 발표하여 5,754억 원 규모의 재난지원금과 특별금융 지원을 통해서 지역경제 살리기에 적극 동참하고 노력했다는 말씀드리고 아울러서 금년에 이제 8월에 원포인트 의회를 개최하여서 신속하게 재난지원금이 우리 그 시민들에게 또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원포인트 임시회를 8월에 이제 개최해서 5,939억 원 규모의 상생 국민 지원금을 반영해서 전국에서 최초로 원포인트 의회를 가장 먼저 열고 가장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다 이렇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금이라는 것은 이제 대출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원은 그냥 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의장님께 원고에 없는 부탁 하나 드려도 됩니까? 예, 지금 자영업자분들이 작년부터 특별 대출 같은 거 많이 받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예, 지자체에서도 많이 이렇게 힘을 써줘서 그래서 지금 대출 이자를 갚으면서 이제 원금 상환까지 하면서 올해나 내년 안으로 다 갚아야 되는 지금 상황인데 네네네. 그 상환 기간을 좀 한 두세 배 정도 좀 늘려줄 수는 없나 이런 것도 좀 시의회에서 좀 뭐 힘을 좀 써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상환 연기에 대한 것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그 말씀 드린 이유가 지원금 뭐 1, 20만 원, 2, 30만 원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자영업자들한테는 그거일 수 있거든요. 이제 근본에 지원되는 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분류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한데 최고 1,000만 원 상당까지 지원이 가능하기 그래요? 때문에 지난번하고 조금 좀 다를 것으로 보고요. 또 이제 우리 일반 시민들에게는 88% 지급에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죠. 사후에 이제 저희들이 인천 시민들만의 특별한 그런 지원 대책을 별도로 논의하고 우리 시정부와 함께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더욱더 저희들이 촘촘하게 좀 챙길 것이고요. 또 일반 시민들에게는 1인당 약 25만 원 정도의 지원금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일정 부분 민생과 경제 회복에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의장님은 뭐 대출 같은 거 안 받으시죠? 저도 대출 있습니다. 1억 5천만 원 대출이 있는데 뭐 7년차 원금을 못 갚고 있고 이자만 내고 있습니다. 우리 신은호 의장님도 힘드신데 같이 우리가 힘든 거예요 지금. 참 그나저나 의장님 지금까지 지방의회가 잘 정착할 수 있었던 요인이 무엇인지 이게 또 좀 궁금하기도 한데 앞으로 그 지방의회의 미래 비전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평상시에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인천광역시의회 전체를 대표해서 예. 지방의회 30년 미래 비전 100년 이렇게 목표 설정을 하고 연구 모임을 결성했는데요. 그 모임의 대표 의원은 제가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까지 1991년 7월 8일 지방자치 부활과 함께 제1대 인천시의회가 개원한 이후 시민 여러분께서 견고하게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저는 지켜주셨다 이렇게 확고하게 말씀 좀 드릴 수 있고요. 예. 또 그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실질적인 자치분권 시대를 열명한 몸을 들인 결과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작년 연말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가 돼서 그렇죠. 거기에 따른 후속 조치를 단단하게 지금 우리 인천광역시의회도 후속 조치를 하기 위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지금 조직 진단과 정책 비전에 대한 그런 준비를 철저히 잘 해가고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예. 결국은 그 선진국을 보면 지방분권, 지방자치가 잘 돼 있는 그 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정책의 그런 그 체감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또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은 우리가 미래 목표를 가지고 실현해야 될 가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예. 정말로 우리 시민들의 삶을 바꾸는 것이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라는 인식을 통해서 시민들이 함께 동행해 주시면 시민 여러분 몫으로 반드시 그런 것이 체감돼서 함께 도약하는 그런 과정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남은 임기 동안에 인천시와 시의회의 최대 현안 사업은 뭐라고 보세요, 의장님께서? 우선은 그 코로나 팬데믹 그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민생과 경제 회복의 목표를 두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예. 제가 그 당초에 8대 후반기 의장으로 출범하면서도 최고의 목표를 최우선 목표를 그렇게 잡았었거든요. 예. 그래서 뭐 다시 재론할 여지 없이 정말 지금 상황에 최대 목표는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이라는 말씀 좀 드리고 예. 또 한 가지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친환경 특별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한 탄소 배출 저감, 친환경 에너지 전환 등 환경특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한 초석을 다질 것을 다짐하고요. 예. 또 아울러서 2025년 수도권 매립이 종료를 목표로 소각장 현안 해결,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 또 그다음에 제2의 인천 의료원 설립 등 절차도 신속하게 밟아 나갈 계획입니다. 예.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내년 본격 시행을 앞둔 만큼 의회 인사권 독립을 임기 내에 반드시 확보할 것이고요. 예. 이를 토대로 집행부를 강력하게 견인하고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지방자치법이 담긴 자치분권이 온전히 가치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대출이 조금 있으신 우리 신은호 의장께서는 1998년에 3대 부평구 의회 의원으로 이제 첫 발을 내디디셨어요. 네네네. 그때 당시 출마를 하게 되셨던 계기가 뭘까요? 그 정치를 하겠다고 제가 나섰던 건 아니고요. 네. 사실은 1979년 우리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을 보면서 사실은 이제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가득했던 그런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85년도부터 사실은 이제 정당에 가입해서 활동을 했는데 청년당원으로요. 아, 그러셨구나. 제 삶에 사실은 그런 고통과 어려운 상황을 잘 견뎌왔던 제가 돌아보면 예. 정말 늘 어렵고 힘든 자들 속에서 제가 살아왔고 제가 삶 자체가 그런 환경 속에 자랐기 때문에 예. 사회적 약자를 보면서 제가 정말 정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분들의 삶을 제도권으로 반드시 끌어들여서 제도적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일조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강한 숙명적인 그런 사고가 좀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정치를 하게 되면서 사실은 어려운 환경에 자랐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 또 어려운 분들의 그런 생활 여건을 가장 먼저 현장을 통해서
찾아다니고 또 의정 활동을 목표로 설정했던 이유가 아니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금도 그런 네. 활동은 끊임없이 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은옥 의장님 인천에서 태어나셨어요? 저는 뭐 인천에서 태어난 것은 아닌데 79년도에 인천으로 왔으니까 이제 저희 아이들이 제가 결혼도 여기서 했고요. 그냥 인천 분이시네요. 네, 네. 40년이 훨씬 넘었으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3, 4년 전부터 저는 원래 고향이 저 경기도 의정부인데요. 아, 예, 예. 제 2의 고향이 인천이다라는 생각으로 살고 있거든요. 인천 아닌 것 같습니까? 아니 그 이제 이미 그 인천 사람이 다 되셨다고 저는 보고요. 예, 제가 그 어디에서 태어났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럼요. 정말 인천의 정주의식을 가지고 정체성을 회복하고 인천 네.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맞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육각수로 활동하신 예. 우리 지금 진행자분께서는 예, 익히 우리 시민들이 다 알고 있기 아니, 때문에 예. 진짜 의장님 저는 인천 오고 나서 인천에 경인교통방송 오고 나서 일들이 하나씩 잘 풀리고 있고 그래서 너무 행복해요, 솔직히. 아이고 다행입니다. 이거 인천이 기가 좋나 봐요. 그렇습니다. 저는 뭐 인천의 무한 가능성이 저는 인천에 있다 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가 될 걸로 확신하고요. 사실은 이제 특히 인천에 보면 주요 바이오 산업의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는 미래 먹거리가 있는 정말 그런 도시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4차 산업과 미래의 산업이 이 중심이가 될 것이다. 저는 확신을 하고요. 또 인재들과 우리 학문을 탐구하는 그런 좋은 대학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때 당시 그 사건이 있었을 때 충격을 되게 크게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사실은 민주화 열망이 강하게 표출됐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이제 뭐 노동 현장이나 이럴 때면 노동 집회나 또 민주화 운동 현장에 직접 있었고요. 5.3 인천 항쟁이나 사실 60 항쟁은 제가 인천과 부평에서 직접 참여해서 겪었던 그런 그러셨군요. 과정이었었기 때문에 그 시대적 그 삶의 아픔을 누구보다 현장에서 경험했던 당사자여서 그런 부분에 늘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저 자제분 인천에서도 이렇게 태어나시고 자라셨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다 회사 다니시고 학생인가요? 어떻게 되십니까? 아니 지금 다 출가했고요. 출가. 예, 이제 그 저희 딸은 부평여고를 졸업해서 지금 직장 생활 대학 졸업하고 지금 잘하고 있고요. 우리 출경대 김혜진 작가가 부평여고 아니라는데요? 예, 부평여고 나오고요, 따님이. 아들은 이제 부평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졸업해서 직장 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예. 아들 하나, 딸 하나. 네네네.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아까 잠깐 말씀드리려고 했던 이거 말씀드리고 마지막 질문까지 좀 하고 끝내야 될 것 같은데 현재 그 토양 정화 작업 중에 있잖아요. 부평 캠프 마켓이. 네, 그렇습니다. 예. 참 뭐 미래 10년 로드맵이 이제 발표가 됐는데 우리 신 의장님께서도 애정을 갖는 곳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활용을 어떻게 하실 건지 이 부분도 짧게 좀 말씀해 주시죠. 그 가장 애정을 갖는 이유가 사실은 1996년도부터 제가 시민 활동을 하면서 반환 운동에 참여했던 당사자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캠프마켓 반환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고요. 하루속히 시민품으로 돌려서 정말 쾌적한 시민 휴식 공간이 될 수 있는 도심 속에 정말 이제 그 캠프마켓, 부평공원, 그다음에 부영공원 또 아울러서 삼보급대 이전까지 되면 50만 평이 넘는 인천의 대표적인 도심 속의 녹색 공간으로서의 어떤 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그 숲을 만들 수 있으니까 반환됐으면 좋겠고요. 이게 81년 만에 사실 작년 10월 14일 시민들에게 일부이기는 하지만 개방을 했고요. 지금 토양 정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그 정화 작업을 한 이유가 사실은 1급 발암 물질인 다이옥신이 발견됐기 때문에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말이면 아마 토양 정화 작업이 거의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군부대 보급을 담당하고 있는 빵 공장이 지금 맞습니다. 가동을 하고 있는데 당초 7월 말 이전 예정이었으나 평택 빵 공장이 그 기술진들의 그런 여러 가지 그 여건 때문에 완공이 아직 못해서 8월 말이면 이전을 확실하게 마무리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우리가 이제 그 시민품으로 정말
돌려주는 일, 또 완벽한 그런 로드맵을 만들어서 인천의 최고의 휴식 공간으로서의 그 시민들께 돌아가는 것이 제 꿈이고 바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의장님 벌써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마지막으로 우리 인천 시민 여러분들께 좀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우리 정말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민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간절하게 또 기원드리고요. 인천과 부평 새롭게 바뀌고 있고요. 특히 이제 부평의 GTX B 노선, 그다음에 캠프마켓 반환, 또 인천은 그 GTX D Y자 노선까지 저희들이 반드시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이고요. 시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강력한 뒷받침을 통해서 시민 여러분들이 반드시 코로나 팬데믹으로부터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뒷받침을 할 것이고요. 시민 여러분과 동행하면 어떤 어려움도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는 의지를 가지고 최선 다해서 열정적인 의정 활동으로 반드시 뒷받침하겠다 말씀드립니다. 건강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일찍 스튜디오까지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의장님 더욱더 우리 인천 시민들을 위해서 계속 좀 이렇게 앞장서 주시고 또 다음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인천시 의회 신은호 의장과 함께했습니다.